과세 기준 매매 계약일로 양도세 폭탄 없앤다는 정부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거 차원에서 좀 알아두십시오. 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돈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정부가 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팔 때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양도세 기준일을 매매 계약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좀 더 보시죠. 요거는 지금 2월달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 그러거든요. 2월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양도 시점으로 판단했던 기존 양도소득세 기준 합리화에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인가면요. 자, 내가 지금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1주택자입니다, 저는요. 1주택자고 1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주택을 갖다가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럼 1주택을 갖다가 제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은 당연히 저는 비과세를 받겠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이 많은 분이에요. 다주택자입니다. 주택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럼 이 집을 사게 되면은, 주택으로 사게 되면은, 취득세만 12%죠, 그죠? 취득세만 12%예요. 농특세 빼고, 예. 취득세만 12%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은, 매수자는, 요걸 갖다가 용도를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근생시설로 바꾸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4.6%가 되겠죠. 12%가 아니고 4.6%의 취득세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대신에 나는 이 용도를 바꾸게 되면은 주택 비과세를 못 받게 되겠죠. 그죠?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는 어땠는가? 지금 현재 이전에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요건 지금 2025년 2월달 이후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는가 하면요.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잔금일에 이 주택 용도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갖다가 계약일은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잔금일은 3월 1일이에요. 잔금일이 3월 1일입니다. 그냥 계약을 할 때는 내가 주택으로 팔고 매수하는 분도 주택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3월 1일 날 잔금 치는 날 이 주택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잔금일 3월 1일에는 이 주택은 용도가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잔금일에 이 주택의 용도에 따라서 양도세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월 1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현재 계약할 때는 나는 주택이었는데, 3월 1일 날 잔금 칠 때는 얘가 지금 근생시설이에요. 그럼 나는 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대신에 매수하는 사람은, 예, 다주택자인데, 이 사람은, 근생으로 취득을 하니까는 취득세는 4.6%만 지불하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 용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비과세를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들이죠. 이거를 바꾸겠다. 언제로? 계약일로 바꿔서 양도세를 책정을 하겠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같은 경우 이제 1월 1일 날 그럼 이 기준을 봤을 때 1월 1일 날 이 집은 주택이에요. 그죠? 그러면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도 주택으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사람이 취득세를 내는 날짜는 결국은 양도하는 넘어온 날짜, 잔금 날짜가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원화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이 집의 이 주택의 용도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를 하고,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결정을 하겠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쉽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세를 결정을 하겠다. 취득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금일 기준으로 취득세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보겠다 이겁니다. 원래는 그랬었어요. 원래는 2022년도 10월달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뒤에 바뀌었었죠.
22년도 11월 달부터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이제 25년도 2월 달 이후부터는, 올해 2월 달 이후부터는 원래 이전으로 돌려주겠다. 그래서 억울하게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요건이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를 변경을 해서 이제 양도세를 갖다가 물게 되는 그런 억울한 사태를 막아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셨을 거 생각합니다. 예. 혹시 이해 잘 안 되시면은, 예, 한번 얘한테 전화해서, 예, 다시 한번 설명해줘. 라고 하세요.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이런 게 좀 유리할까요? 어떤 경우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여기가 지금, 서금사 재정비 촉진구역이에요. 예. 보이시죠? 예, 여기가 지금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고,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가 서동 고개거든요. 쭉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가 서금사 6구역이고, 여기 서금사 5구역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서금사 6구역이에요. 구역 경계입니다. 구역 경계. 그죠? 보이시죠? 네. 이 구역 경계 여기를 따라서 지금은 다 진짜 조그마한 집들이 다 붙어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이거든요. 요게 이제 아파트로 나중에 다 밀리게 되면서 여기가 신설 도로가 납니다. 여기에. 도로가 나요. 여기 도로가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요 구역과 바로 마주,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바로 그 접해 있는 이런 집들, 이 집들이, 예, 지금은 도로가 없죠. 골목길, 2m짜리 골목길만 있는 집인데, 이후에 여기에 10m짜리 도로가 나오면서 10m 대로를 끼고 있는 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집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러한 집들을 매수를 할 때, 주로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막 널찍한 마당이 있는, 정원이 있는 그런 집에서 여유있게 살래 해서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상가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분이 대부분의 경우이지, 그냥 여유있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어쨌거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러한 주택들을 이제 앞으로 상가로 개발할 수가 있는 주택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요걸 갖다가 살 때, 지금 파는 사람은 이 주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자기는 이제 비과세를 받아야 되겠죠.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3주택자예요. 이걸 하나 사게 되면은 취득세를 12%를 내야 돼. 그건 너무 억울해. 그러면은, 예,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계약하는, 잔금 치기 전에 용도를, 근생으로 바꿔서, 잔금을 친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기를 하고 용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용도를 바꿔버리면은 내가 취득할 때는 4.6%의 취득세만 내면은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과 바로 접해 있는 이러한 구역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긴 7구역인데 만약에 7구역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재개발 구역하고 접해 있어서 상가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단독 주택을 매수를 할 때 이러한 팁들을 활용하시면은 매우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있는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약할 때하고 그 잔금 칠 때하고 주택 용도를 바꿔서 산다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중간에 못 하겠죠. 국세청에서. 그럼 안 돼. 잔금일 기준으로 해야 돼. 라고 바꿨다가 이제 그걸 다시 또 완화를 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